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현재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얘기 나눠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색깔을 달리하고 있지만 오르는 폭, 내리는 폭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LG 엔솔 정도, SK 이노베이션, 삼바 정도가 그래도 지켜주고 있고 코스닥에 있어서는 JYP나 클래시스, 에코프로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 워낙 오르고 있는 종목보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무게감이 더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도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이동근 대표님, 지금 시장의 주도주란 부재했다? 그냥 주도주가 트럼프, 머스크가 주도주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 가장 지금 핫한 거는 역시 새로운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네. 아직까지 정책이 구체화된 부분은 없지만은 일단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자율주행차, 로봇,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신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마리화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제 관련된 업종 테마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사실 이전에 이제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 결정이 되고 나서 좀 더 세련된 버전의 어떤 트레이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정책이 정말 구체화가 되고 실현이 되고 이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이런 흐름들은 또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주축을 형성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신정부의 정책 관련주라고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새로우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근데 시장이 건강하게 가는 종목 받쳐주면서 이런 테마도 건강하게 살아남는 느낌이 아니어서 그게 기분이 좀 안 좋은 거라. 이권희 대표님, 이게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 자체의 매력도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머스크 쪽을 바라본다면 4분기는 그냥 쭉 이렇게 봐야 한다.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때 한 11월, 12월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는 언급 주신 바 있긴 한데요. 일단 11월 달은 재미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같은 기조,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올라가는 그죠. 시장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기존의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들은 다 지금 쉬거나 조정이 깊게 들어오고 네. 있는 중이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간 득보자 종목들이 테마를 타고 이제 막 올라옵니다. 오랜만에. 네, 우주항공이 됐든 여전히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도망쳐 나오기 아주 좋은 이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좀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게 또 공평하죠. 그래서 가는 것만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주항공 테마들 우리나라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감사패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일론 머스크 이슈로 올라오고 있고 또 자율주행도 지금 주가가 거의 박살나 있다가 사실 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기존 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죠. 네.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제 10조 원을 들이붓는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저가는 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내가 발빠르게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매매 열심히 하실 분 아니면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시장이다. 11월 달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1기 때도 11월 달은 그때는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충격이 빨리 회복이 되긴 했는데 회복이 언제 됐냐면 12월 달에 됐습니다. 12월. 네, 근데 지금도 결국엔 그러면 이제 내가 구성이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말이 많은데 그분 아마 인선되기 힘들 것 같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훈 차원에서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물러나면서 트럼프 지지 발언을 해줬죠. 예. 그 차원에서 임명을 했는데 임명이 될지 여부는
본인 책임이 아니니까 일단은 한번 자리 한번 준 건데 예,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공화당이라든지 트럼프가 하는 말들이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논리가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공화당 측에서도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막상 정부가 시작되면 생각보다 과격하지 않을 거고 예, 그다음에 물론 일기보다는 강할 수 있지만 결국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게 또 트럼프의 장점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지금 전반적으로 두려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포비아가 가중되면서 거기에 수혜주만 찾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이 원래 항상 보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뭐 좀 안 좋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좀 좋다 그러면 다 달려드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은 아마 12월 접어들어야 한 달 정도 이제 충격이 완화되고 정리가 되면서 이성을 좀 찾아가는 시장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기분이 나쁜 예, 그런 시장이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아마 재미가 없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이제 열심히 단타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사는 기회로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주도주 단에서 쉬어가는 쪽을 노려보자라고 한다면 그 기존 주도주는 어디로 봐야 할까 싶은데 뭐 이건희 대표님 아까 대변 드렸으니까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주도주였던 뭐 지금 전력기기 네. 이쪽은 여전히 좀 좋죠. 근데 네네네. 여전히 등락폭이 좀 큽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꺾이죠. 제약바이오도 지금 펩트론이 맞아요. 뭐 11% 빠지고 뭐 이러는데 펩트론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요. 사실 쓸데없이 많이 올랐죠.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 그 평가 계약이 아직도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빨리 올린 감이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알테오젠이 많이 이제 이틀 연속 이제 한 6% 빠지니까 황제 추락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동안 올라온 게 있으니까 한 고점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뭐 최근에 ABL 바이오나 뭐 리가케미아 이런 종목들도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이런 내려오는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좀 그렇죠. 미국 바이오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할로자임도 어제 한 7% 이상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오히려 미국에서 경기를 좀 일으켰는데 사실 그분이 뭐 되든 안 되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 미국 공무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얘기를 다 따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바깥에 있을 때 했던 얘기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우려가 좀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뭐 바이오라든지 뭐 그다음에 반도체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지금 금융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예, 금융주들도 생각보다 뭐 지금은 가격적인 조정 좀 잘 받았다. 뭐 KB금융 같은 것도 여전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지역인데, 난해한 지역인데 예. 난해할 때는 대장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LG 엔솔은 오늘도 강하죠.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트럼프 머스크를 지금 할 수 있고 시장을 봐야 한다라고 하면 이쪽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율주행주가 굉장합니다. 규제 완화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통부 장관 임명을 이제 지명한 분이 그분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옹호적인 발언을 했다. 뭐 이게 지금 가는 방향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가능할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워낙 큰 종목, 작은 종목이 같이 업황적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라 기대로 가는 거라는 점에서 지금은 어떤 포지션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뭐 지금 대부분의 자율주행주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좀 그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그렇죠. 종목들이 있고 이제 보통 그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결국 그거죠. 지금은 일단 좀 그런 기대감이죠. 철저하게. 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 완화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이런 쪽이 핵심이다.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 뭐 최근에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은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그 차량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지금 교통부에서 정책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런 시험 주행 과정에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뭔가 계속해서 개선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개선을 하고 다 이제 고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거든요. 다만 이제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대폭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결국은 머스크예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트럼프한테 배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완벽하게 뭐 이제 풀 배팅을 했고 결국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스크한테 굉장히 큰 자리를 주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머스크가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단순히 그 자기의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난 그래서 이런 특히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첫 손가락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규제에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이것이 이제 뭐 자율주행차도 포함이 될 것이고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정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첫 손가락에 꼽히는 거고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런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꼽을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어떤 속도라든가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물론 자율주행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과 얼마나 연계가 될 것이냐. 지금은 상당히 이제 기대감, 테마성 이런 식으로의 어떤 움직임인데 결국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네. 어떤 그런 또 이슈에 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전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뭐 초반에 좀 이런 관련주들 갖다 초반에 잡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죠. 뭐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를 노리면 되거든요, 사실은. 다만 이런 관련주들을 어떤 이렇게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리스크가 따른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 그동안 좀 소외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다만 단순히 자율주행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자유될 거야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좀 큰 종목들, 예를 들면 뭐 현대오토에버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주가도 이제 많이 바닥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어서는 조금은 좀 합당한 접근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끌고 간다면 큰 종목, 예. 안정적인 종목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가벼운 종목에 있어서는 지금 기대감 플레이 쪽으로서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머스크 쪽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주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마리화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마리화나 내각 구성 가능성까지. 근데 일단 지난주에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 우주항공주는 좀 정리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진짜 이번 주에 좀 조용했어요. 근데 내일 이벤트가 또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지금은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친마리화나 내각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지명자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으로 좀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언제 마리아나 정책이 있을지 어떻게 마리아나 정책이 있을지는 모르나 기대감에 움직였다가 기대감에 쉽게 꺾일 수 있는 쪽이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마리아나 미국에서 규제 완화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규제 계속 하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 지금 마리아나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들어가서 그 기업들을 물리치고 그 시장을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좀 그래서 그냥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날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한번 올라오면 빠져나오시고 탈출 기회. 예,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HVM이나 뭐 캔코아나 이런 HVM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별로 이제 수급이 꼬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던 캔코아 같은 경우는 많이 꼬여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퓨런티어 같은 종목도 테슬라에 납품하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자율주행차 돼서 그럼 카메라가 얼마나 더 많이 팔릴까 계산해 보면 사실 그닥 많지 않을 거거든요. 기존에 나가는 거에 비해서. 여전히 모회사보다도 돈을 못 버는데 시총이 모회사랑 똑같습니다. 하이브전 시스템이랑. 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오버슈팅이 돼 있다라고 보이는 게 맞고요. 캔코아나 HVM 같은 경우는 캔코아는 오히려 지금 업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항공 관련된 MRO 사업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 진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이런 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괜찮다고 보는데 HVM은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평가가 좀 과하게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게 내가 재물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거 보호회수 걸려서 못 팔고 있는 분들은 지금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있겠죠. 내가 팔 수 있을 때까지만 올라가라. 예, 그때 그 전에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테마 보면 스페이스X가 내일 발표하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내일 아마 발표 끝나고 나면 발사 끝나고 나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빠질 겁니다. 예,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 뭐 이미 이제 뭐 조선도 가고 있고, 네, 네. 신고가 원전도 많이 가고 나왔어요. 있고, 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로봇도 올라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또 거기다 마리아나까지 던져주니까 지금 아주 신났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관련 테마가 트럼프 관련 이제 테마가 좀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객관적으로 지금은 뭐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치면 관련주 쫙 나오니까 뭐 그거 아무거나 사시고 이러시는데 실제로 관련이 별로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 그 진짜를 찾는 데 노력하셔야 된다. 진짜 우주항공이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좋아지는지, 스페이스X가 좋아지면 그다음에 또 마리아나가 되면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거기에 진짜 미국에 발을 뻗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그때 봐도 나쁘진 않겠다.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이럴 것이다. 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전히 좀 걱정되는 쪽 삼성전자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외국인이 그래도 순매수 리스트에 삼성전자를 좀 담고는 있네요. 그리고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걸까요, 이동근 대표님? 사실 이제 뭐 저는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5만 원 밑에까지 갔다가 결국 지금 단기 반등은 좀 났죠.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그쵸. 만족 못 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의 투자자께서 만족 못 하시겠지만은 뭐 5만 7천 원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단기적인 반등이 한 15%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를 어떤 그 대응하는 입장은 저는 약간의 뭐 삼성전자는 물론 장기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저는 여기에다가 약간의 그 트레이딩의 성격을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이번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자사주 매입이 뭐가 좋으냐? 예. 저는 바닥을 확인해 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은 줬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 적어도 최악의 경우에도 이제는 5만 원은 지키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5만 원이 살짝 깨졌지만은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서의 어떤 트레이딩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의 주가가 얘기해 주지만 오늘 57,500원에서 지금 밀렸단 말이에요. 물론 크게 밀린 건 아닙니다만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6만 원 뚫기가 쉽지 않겠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크게 봐서 5만 원에서 6만 원의 박스권이 네. 지금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물론 뭐 바닥에 잘 사셔가지고 한 5만 원 근처에 사셔가지고 갖고 계신 분은 좋겠지만은 이런 분들도 저는 일정 수량은 좀 트레이딩의 전략 뭐 6만 원에 근접하면 좀 줄이고 다시 또 5만 원에 근접하면 늘리고 이런 전략도 당분간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확실히 자사주의 매입이 그러한 좀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향후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실적이 얘기해 주겠죠. 예. 이제부터는 이제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좀 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부족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 있지만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가가 여기서 뭔가 상승의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실적이 필요한 그러한 어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향후에 그 주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동력은 이제부터는 정말 실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업에서 바뀐 게 없다면 지금은 정말 최바닥과 그리고 상단,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언더까지 내에서의 변동은 허용이 가능하니 트레이딩과 함께 봐야 한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 기술주들 섹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기대 충족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역시나 젠슨 황의 입을 우리는 잘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장 반응 보고 대응해도 늦지는 않을까요? 항상 보고 대응하면 늦죠. 네. 그러니까 원래 예측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예측. 예측이 어렵죠. 예측이 왜냐하면 어려워요. 뭐 애널리스트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이던스를 충족할 걸로 보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걱정하는 발표할 때 젠슨왕이 뭐 입고 나왔는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가죽 자켓 입고 나오면 좋은 거고 예. 양복 입고 나오면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엔비디아 실적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발열 문제 이슈가 네. 있어서 뭐 지연된다, 뭐 가이던스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그거 만드는 회사들 지금 이제 G100 가지고 가서 이제 렉 설치하고 서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 없는데 왜 저러지? 예, 지금 잘 뭐 납품하고 있어. 뭐 델도 얘기하고 있고, 뭐 지금 중국 업체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업체들도. 그러면 지금 퀀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뭐 오히려 반박 보도가 나오던데, 이제 항상 엔비디아 회사 이름 자체가 부러움이잖아요. 그렇죠?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등을 견제하려고 항상 실적 발표가 때만 되면 뭐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번 분기 아마 올해까지는 뭐 그닥 그렇게 충격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 그렇죠. 지금 뭐 XAI 네. 지금 뭐 결국에는 XAI를 만든 머스크도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받는데 그거 다 지금 엔비디아 칩 산다고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웬만한 정부가 사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사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 토탈로 갖고 있는 양보다 거의 한 30배, 50배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런 수요가 있는데 이거를 뭐 지금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네, 그냥 숫자가 나와서 조금 실망해도 뭐 주가는 엔비디아만 좀 빠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닥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원래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닌데 주식에서 연예인은 엔비디아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그 삼성전자 빠지니까 걱정했을 때 오지랖이다. 담보 부족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오너들. 그러니까 알아서 10조 써서 예. 올려주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이슈도 있었고. 자, 그러면 지금 다른 걱정을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주 아까 살짝 언급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이오주가 지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솔직히 동시에 할 수 있을 법한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에게는. 그럼 그 매물을 받쳐줄 대기 매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대기 매수가 트럼프 머스크 쪽에 오히려 조금 더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다면 바이오주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 수급 이동이 지금 의료 AI 단이라든지 새롭게 나온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어떤 판단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좀 피하려면 좀 진작에 피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대장주들의 조정은 저는 뭐 지금 단계에 좀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계에 좀 강하게 나온 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동안 올라온 측면도 분명히 있고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어떤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바이오는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왔어요. 지금 기대가 완전히 꺾인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오이 대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이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 장관 지명자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맞아요. 그럼 어떤 뭐 이게 산업 전반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단순히 그 보건장관 지명자의 어떤 전력 또 이제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과연 바이오로 이렇게 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사람과 관련된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단기에 또 불식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트럼프가 일단 지명했지만은 인준은 안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네네. 설사 인준이 되더라도 사실 자기 뜻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쪽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은 뭐 약가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약가 인하가 나올 것이고 이런 쪽에선 바이오 업종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은 이런 어떤 단기적인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지배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장에서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중심으로 해서 빠지는 거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피하더라도 반등이 났을 때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다시 되돌림이 나왔을 때 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제거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빠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저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의료 AI라든가 이런 쪽이 올라오는 건 좋은데 의료 AI는 사실은 바이오의 대안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를 지어야 돼요. 뭐 로봇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쪽의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 대안이 지금 의료 AI다. 이거는 좀 조금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